저기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366번 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쉬운 거야. 그것도 꿀이야, 꿀. 이건 풀어야 된다. 왜냐하면 봐봐. 숫자가 있어 없어? 니들 계산 더럽게 못하잖아. 계산이 없다고. 그럼 풀어야지. 그러면 봐봐. 지금 너는 어떤 부등식을 풀어야 되냐면 fx랑 gx 중에 누가 더 큰 거? gx가 크거나 같은 부등식을 풀어야 되지. 자, fx는 노란색으로 하고요. gx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gx가 빨간색입니다. 노란색이 fx예요. 그러면 빨간색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란색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빨간색이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요 B하고 요 C인 것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답해 주세요.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바깥쪽이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X는 B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는 C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이 5번이죠. 다음. 언제 풀 거야? 78번, 79번, 77번? 87번? 아니지, 이거 아니지. 373번이지? 응, 응. 잘 봐봐. 얘는 3분의 1 x제곱에 제곱이 되는 거고 피한 다음에 3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q가 0보다 작다인데 얘를 너희들이 t로 치환할 거라고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라고 t제곱 마이너스 p t 플러스 q라는 부등식이 자 t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t1하고 t2로. 그러면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얘를 3의 x제곱으로 만들어서 3의 알파제곱 3분의 1의 x제곱이네요. 죄송합니다. 3분의 1의 x제곱으로 만들어서 3분의 1의 알파제곱 3분의 1의 베타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부동의 방향 바꿔서 베타, 알파 이런 순서대로 썼을 거라고. 그런데 얘가 갑자기 뚝 하고 x의 범위를 줬어. 이렇게 x의 범위를 줬어.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이 바로 t잖아요. 이 t의 범위는 이거 3분의 1이니까 부동의 방향 바꿔줘야 돼요. 얘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3분의 1의 제곱이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t란 말이야. t의 범위가 9분의 1과 3으로 바뀌겠네요. 이 부등식이 이런 애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갈까요? 9분의 1과 3분의 1의 합은 3의 합은 t가 되겠네요. 9분의 1과 3의 곱은 q가 되겠네요. p는 9분의 28이 되고요. q는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9 곱하기 p 28에서 3 더하면 31이 되겠네요. 오케이? 지금 이 부분을 좀 자세히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뒤늦게 하는 거 내가 포함 안 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계획대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엔 안 시킬 거예요. 포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부등식. 참,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테스트를 못 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테스트하고 다음 주 테스트하고 해서 2월 달 한 달 동안의 반편성을 하겠습니다. 저쪽 반 인원수가 적어서 좀 저쪽 반으로 몇 명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2의 x제곱의 제곱. 했어? 잠깐만. 은성아, 이거, 지금 왔네? 그거 다 했냐, 작업? 내가 그러면 메일로 보내줄게. 해야 될 거. 지금 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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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이제 치환이 된 거지. 근데 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0보다 크다는 얘기죠. x가 0보다 크고, 근데, 이거 잘못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요. 원래 그런 말이 없으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t는 0보다 클 거예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t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문제랑 똑같이 푸세요. 1보다 큰 범위에서 최소값이. 근데 그 문제가 되나? 그렇게 되는구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k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 표준형이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1인데 x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 t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최소값은 t가 1일 때죠. 그렇죠? t가 1일 때 1을 대입하면 2의 제곱 4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요거. 83번 넘어가겠습니다.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뭐다 만족시킨다. 그러면 0부터 20 미만까지 정의된 함수입니다. 다른 범위는 그릴 필요 없어요. 지금 얘가 0부터 1까지 하고 1부터 2까지 정의가 되었죠. 여기가 1. 그러면 이런 칸을 10칸을 그려야 되는데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2칸만 6까지만 그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상상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요거랑 요거 먼저 잘 그려볼게요. 4의 x제곱의 그래프는요. 당연히 0,1 지나야 되겠죠. 0,1 지나야 되고 1, 얼마를 지나나요? 1,4를 지나겠죠. 그래서 얘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감소하는 함수니까 지금 x가 1일 때 y가 얼마인지 구해주시고 x가 2일 때 y 얼마인지 구해주세요. 충분할 거예요. 자, 봐봐. 야, 니들 나 믿냐? 안 믿어? 진짜 안 믿냐?
야, 믿어야 돼, 마. 선생님이 말한 건 다 진리야. 내가 풀으라는 대로 풀면 다 정답 나와. 믿어. 지금 얘가, 예진아, 나 상처받았어. 1,4하고 2,1 지나지. 그치? 그래서 내가 2점을 찍었단 말이야. 얘는 근데 마이너스 x니까 감소함수 분명하냐? 어? 그러면 얘의 그래프를 점근선으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지 말고 감소하는 함수 이게 그리는데 얘랑 이랑 대칭성 있게 그려주세요. 그냥.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쉽게 그릴 수 있으려면 요거 찍고 그냥 연결만 하세요. 알겠죠? 대신 이거랑 대칭성 있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설명할게요. 얘. 이게 뭐냐면 자,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f 2분의 1의 함수값이 있겠지. 그치? 어디냐면 요 정도 되겠다. 여기. 근데 이거랑 2분의 1 플러스 2랑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만약에 F0도 있을 텐데 F0이 1일 거야. 0 플러스 2랑 똑같다는 얘기고 뭐 쭉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점은 여기로 갈 거고 요 점은 여기로 가겠지. 그 다음에 요 점은 여기로 가서 이런 그림을 주기가 있는 주기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주기가 2인 주기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를 그대로 요만큼을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 이제 여기가 x라고 해봐. 이 fx의 함수값하고 여기가 그러면 x값이 x 플러스 2겠지? 같은 값이 나와요. 만약에 여기가 3이라면 3칸이 주기일 거야. 그거를 똑같이 계속 복사해 주시면 돼요. 이 함수 여기다가 주기함수라고 적어 주십시오. 상학함수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거예요. 주기함수 미리 보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됩니다. 이 라인은 4가 되고요. 이 라인은 1이 되죠. 근데 그러면 이거는 이 실근의 개수는 fx랑 3이랑 같다는 얘기고 y는 fx의 그래프는 내가 요거를 20칸을 그리겠지. 20까지 그리겠지. 그거랑 y는 3과의 교점이잖아. 3은 한 요 정도에 있을까요? 요 정도? 자, 여기에서 교점 몇 개 생겨요? 그 다음에 또 몇 개 생겨요? 그럼 몇 개 생길까요? 총 20개가 생기겠죠. 이런 게 10개가 있으니까. 그치? 답은 그냥 20개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 책은 센 라이트입니다. 센보다 쉽고요. 빠졌어요? 미안해요. 긴장했어요. 또 하나 추가시키면 이거를 아까 해줬으니까 해주긴 해야 되는데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자, 봐봐. 역함수를 gx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역함수 만드는 건 고1 때 배웠잖아요? 얘를 지수로 표현하면, 로그로 표현하면. 그 다음에 이것을 y는 아직은 배우지 않았어도 이게 이제 gx거든요. 배우지 않았어도 g 25분의 1을 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x에다 25분의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g 2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다음 87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4x제곱과 y는 2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의 교점을 각각 a와 b라고 하자.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과 y는 2x제곱의 그래프의 교점을 c라고 하고, 점 b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을 y는 4 쭉쭉쭉 나왔는데 봐봐. 얘가 y는 2x제곱의 그래프야. 얘는 y는 4x제곱의 그래프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y는 x는 a가 여기에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4x제곱과 만나는 교점은 a, 2x제곱과 만나는 교점은 b.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y는 2x와 만나는 점은 c. 그 다음에 b를 지나고 또 x축의 평행한 직선이 얘랑 만나는 점 d. 이렇게 했어요. 지금 ac분의 bd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ac가 어디냐면 요거고요. 이게 bd예요. 자, 그러면 점 a가 x가 a인데 y가 4의 a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c로 갈게요. c에서는 확실히 y좌표가 4의 a제곱이 되는 거죠. 왜냐면 a랑 c는 y좌표가 똑같죠. 그럼 여기서 하는 행동이 2의 x제곱이 4의 a제곱이 되었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밑을 똑같게 만들면 되겠죠. 2x제곱이 여기가, 그럼 AC의 길이는 뭐가 돼? 잠깐만, 여기 2A. AC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니? A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의지가 이래야 돼요. 지금 여기에 4A의 제곱이라는 Y좌표가 있잖아요. 얘랑 C가 같다면 C에서의 X좌표도 A의 식으로 나타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AC의 길이가 A로 나왔어요. 자, D의 X좌표 구해주십시오.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D의 X좌표. 음. 나왔죠? 자, 봐봐요. B부터 추적을 하셔야 돼. B가 A, 2의 A제곱이에요. B가 A, 2의 A제곱이고요. 2의 A제곱이 D에서도 똑같이 Y좌표가 됩니다. 근데 이 곡선은 Y는 4의 X제곱이니까 4의 X제곱이 2의 A제곱이 되는 경우, 얘는 2의 A제곱이 2의 2X니까 X는 2분의 1 A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는 2분의 1 A가 돼요. 그러면 AC가 분모에 있고요. BD가 분자에 있으니까 AC는 A가 되고 얘는 2분의 1 A가 되니까 정답이 2분의 1이 되겠죠. 38번. 교육청 기출문제인데 참 오래된 문제입니다. 엄청 쉬운 문제예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어요. 엄청 쉬운 문제인데. 그러면 이런 거는 그 아이디어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다음에 니들이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거야. 봐봐. 지금 y는 3의 x제곱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A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에 C가 Y축에 있대요. 지금 얘가 1대 2라고 했죠? Y축에 평행하고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 두 개를 만들게요. 이 하얀색 직각삼각형과 이 하얀색 직각삼각형은 닮았을까요? 닮음의 비가 몇 대 몇일까요? 1대입니다. 그러면 이 X좌표도 1대 2가 된다는 거죠. 요게
아이디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 지금 여기서 뭐가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점 A의 Y좌표가 3분의 1이라고 했죠. 얘가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이 되려면 X좌표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이 길이는 1이야. 요 길이는 그러면 2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2,9가 되는 거죠. B의 Y좌표 F입니다. 맞죠? 엄청 쉽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다 1대2면 요거랑 요것도 1대2가 되죠. 이때 이 길이로는 안 했어요. 왜냐면 요것과 요것을 막 다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 Y쪽을 기준으로 요거랑 요거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쉬웠던 거라서. 그래서 요걸 했습니다. 다음 93번으로 가겠습니다.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다. 이거 안 써도 되나? 당연히 2x제곱 t로 치환하실 거죠? 여기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t1과 t2가 있을 텐데 그 t1이 결국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t1 더하기 t2는 5이지만 얘가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t1 곱하기 t2가 2k인데요. 2k인데 얘가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고 그것이 2k라는 얘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라고 했죠? 그럼 얘가 4니까 2k, k는 2가 되겠죠.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오케이. 다음.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해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해가 나와야 돼. 그것도 몇 개 나와야 되냐면 2개 나와야 돼. 빠진 거 없죠? 연수가 꼭 그 확인해. 빠진 거 있는지. 어? 어. 힘드셔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할까요? 어? 지금 이제 표정이 너만 쌩쌩하네? 어, 어.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나온다. 뭔가 봐봐.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실근 2개 가져야 돼. 그렇죠? 그리고 5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t는 0보다 크다지? 가 아니지. 가 아니지. x가 0보다 크다고 했어요. x가 0일 때 t는 1입니다. 응? 오케이? 그러니까 t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실근 2개를 가져야 되는 거야. 실근의 개수 문제죠? 그러면 ft를 얘네 2개를 넘겨서 이거라고 gt를 k라고 보는 거. 이걸 미리 하나 써줬어야 되나? 그러니까 방정식을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얘랑 얘랑 교점을 2개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응?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5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놓칠 뻔했다. 여기서부터 그려야 되는 거야. 1.
t가 1일 때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4.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분의 5 집어넣으세요. 2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25. 그럼 여기가 2분의 20, 4분의 25가 되겠네. 그래서 그럼 K는 지금 봐봐. 그럼 다시 내가 표시해 줄게. 여기 의미 있는 그래프가 이 빨간색 그래프거든. K가 이런 데 있으면 두 교점이라고 보지 못합니다. 한 개밖에 없어요. K가 이런 데 있어야 되겠죠. K의 범위는 4보다 커야 되고요. 2분의 25보다 작아야 합니다. 정수의 개수는 5부터 13까지네요. 12까지네요. 12까지. 4분의 25인가요? 4분의 25는 6점 얼마인가요? 5, 6,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렇지? 질문 있으면 더 하십시오. 여기, 이 문제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를 거듭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막 들이대는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것이 잘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예를 들어보면, 지수 방정식에서는 미수를 같게 만들고 지수를 비교하겠다. 이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큰 거, 2의 x제곱 자주 나오면 치환하죠. 근데 그때 내가 특히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t1과 t2를 2의 알파제곱과 2의 베타제곱으로 놓고 얘랑 얘를 비교하는 연습을 많이 했지. 그거 좀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이 1일 때와 지수가 0일 때 그때 근이 추가된다. 요 정도면 지수 방정식 다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거 놓치는 경우. 그거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문제 풀 때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세요. 알겠죠? 그 길이 보입니다. 다음 3번하고 4번 한 건가요? 6번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문제야. 아마 그 친구가 그래서 쉽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 많은 내용을 학습하지 않았어. 진짜. 7에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이제 이렇게 써도 사실 선생님이 처음에는요 너희들이 이런 거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런 거 문제 없죠? 이렇게 쓰고 얘가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이거는 x의 범위죠? 그럼 t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2의 x제곱인 t는 이렇게 나와줘야 돼. 아닌가요? 왜 그러죠? 수연아? 연수는 나한테 얘기해줬는데 수연이 넌 가만히 있었어. 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쵸? 1과 49입니다. 아이고 수민이 졸면한데? 응. 1과 49예요. 그래서 두근의 합 t1 플러스 t2를 마이너스 7a라고 놓고 싶은데 그것이 7과 49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7a가 됩니다. a는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 그렇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t1 곱하기 t2는 와 이거 엄청 큰데요. 343인가요? a 플러스 b what? 335? 세 자릿수를 뺄셈 하려니까 엄청나게 걱정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 너무 좀 내가 2x제곱으로 쓸까 t로 쓸까 고민하다가 둘 다 썼어요.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 새끼들, 야, 니들 짰냐? 야, 얘 막 시험 보면 시험. 근데 어디 갈 수 있는 곳이라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 가. 아직 시간 있으니까 줘봐. 가방 좀 챙기자. 줘봐. 집이 어디야? 화성? 이리 와. 네? 맞습니다. 1까지. 세 문제 더 하고 그 다음에 보냈어요. 견멀리 보냈어요. 수영이도 갈래요? 지금 녹화가 되고 있네요. 자, 이제 397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면 요건 잘 하셨나 봐요. 그 껍질째 먹어야 건강에 좋아. 모든 음식은 껍질에 영양분이 많잖아요. 그쵸? 사과 껍질 드십니까? 근데 안 돼요. 그 저기 파는 사과는 농약을 얼마나 쳤는지 모르니까 껍질을 드실 때는 식초물에 한동안 담가서 농약기를 다 빼야 돼요. 그리고 그 광택 나는 사과 있잖아요. 껍질에 그 기름을 좀 바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식초로 꼭 담가서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농약 안 찜 그 자연산 사과 있잖아요. 막 네모나게 생긴 거 있지. 세모나게 생기고 조그맣고 맛 더럽게 없고. 우리 형이 이제 그, 그 자기 건물에 병원이 2층에 있고 3층이
그냥 자기가 노는 곳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그걸 했어. 뭐지? 온실을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사과를 키우거든? 근데 거기에 막 그 영양제를 막 주렁주렁 달아요. 1년에 100만 원씩 쓴대요. 그래서 사과 2박스 얻어낸대요. 근데 맛 더럽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항상 그냥 사 먹어. 그러는데 또 키우는 재미가 있나 봐요. 자, 봐봐요. 어느 금융상품의 초기자산, 이게 초기자산입니다. 얼마 있어요? 얼마 있어? 빨리. 아이, 구라씨. 다음, T년이시랑 시간입니다. 기대자산, 그러니까 W0는 초기자산이고 기대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자산 여기다 놓고 초기자산, 그 다음 A는 상수인가 봅니다. A를 꼭 구하지 않아도 정답이 나올 수 있으니 집착하지 마세요. W0를 투자하고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초기자산의 3배이다. 그러면 기대자산 W가 얘의 3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3W0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3W0는 2분의 W0 하고 10에 15A 이렇게 T에다 15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1 플러스 10, 15A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거 정리는 잠깐 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 질문한 게 초기자산의 K100 W를 K 곱하기 W0를 만들어서 이 K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30년 후에. 그래서 이 식과 요 식을 비교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년 후에 기대자산은 W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W0 곱하기 10에 30A 그 다음에 1 플러스 10에 30A 이렇게 되겠네요. 3A가 아니라 30A.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초기자산의 K100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요건데 일단 또 W0 지우고 이렇게 넘기면 얘가 6이 됩니다. 그리고 10에 15A 제곱 다음에 1 플러스 10에 15A 제곱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냥 여기에서 10의 15A 제곱을 구하자. 그러니까 지금 요식이 이거잖아. 10의 15A 제곱 하고 1 플러스 10의 15A 제곱 하고 이게 6인데 얘를 t로 치환하면 t 곱하기 t 플러스 1 그럼 6. 이 정도 방정식이 나온다. t 플러스 3하고 t 플러스 마이너스 t 플러스 2 t 플러스 3하고 t 마이너스 2 이렇게 t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나는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여기서 10의 15A 제곱 추출하고 1 플러스 10의 15A 제곱 추출하려고 했는데 그게 추출할 수 있는 식이 아니야. 그래서 계속 노려봤더니 얘는 이렇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럼 t가 2니까 t가 뭐냐면 10에 15A 제곱이 2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얘는 2분의 얘가 10에 15A 제곱의 제곱인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 값을 1 플러스 요 별에다 똑같이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얘가 2니까 요 값은 4가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얘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돼요. 그럼 얘랑 합분하면 2, 2, 5, 10, 10배가 되겠죠. 오케이? 지금 요 식을 보고 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8번.
얘가 fx 안에 gx가 있으니까 요 자리에다 gx를 집어넣으면 되는 함수지. 그쵸? 그래서 y는 그리고 x의 범위가 없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 얘가 최대일 때, 이 값이 최대일 때 y도 최대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언제 최대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얘는 뭐 hx를 꼭지점에서 최대가 되겠죠? 플러스 4 마이너스 3에서 x가 2일 때 여기가 1이 최대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x가 2일 때 여기가 1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최대값은 5의 1제곱 5가 되겠죠. 그래서 x는 2일 때 최대값 5를 갖습니다. am의 값은 10이 되겠죠. 혹시 이거 질문하신 분 지금 요 식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누가 질문하시죠? 아니?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g fx라면 이 gx에 있는 이 x에다 fx를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5의 x제곱의 제곱 플러스 4하고 곱하기 5의 x제곱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 gx를 이 x에다 집어넣었어요. 오케이? 도움이 됐을까요?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를 치환할 거거든.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할 거야. 그러면 얘는 1이 되고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됩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요거를 공부해야 될 학생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3의 2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2x제곱 해서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y는 쟤는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6t 플러스 k가 되니까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그런데 t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최소값이 1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요. t가 3일 때 3, k-12. 3은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이게 최소값이 분명하네요. 그래서 k-11이 1이라면 k는 얼마가 될까요? 12가 되겠죠. 오케이. 자, 다음. 자, 이제 로그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로그 함수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최소한 로그 함수가 되려면 x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니? 진수 자리에 있어야 돼. x가 진수 자리에 있어야 돼. 그 밑에 첫 번째 유형 보세요. 어디냐면 몇 번이냐면 400? 402번 보세요. 402번 로그 함수인 거 두 개 골라주세요. 로그 함수인 거 두 개 골라주세요. 몇 번이에요? 기억하고 하나 더 있죠? 니은. 근데 디귿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이거 상수함수입니다. y는 3이죠. 얘가 3이잖아요. y는 3, 상수함수고요. 이거는 1차 함수인데요. 기울기가 로그 3의 2가 되는 1차 함수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했어요. 소원이 아니라고. 자, 다음. 잠깐만요. 그런데요. 로그 함수 보니까 x가 어디에 있어요? 진수에 있죠. 따라서 x의 범위, 정의역은 0보다 큰 범위가 됩니다. 적지 마세요. 이런 거 나중에 정리해 줄 거예요. 지금은 그냥 보세요. 보세요. 관찰하세요. 니들이 이거는 충분히 공부했나? 잠깐만.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이거 빨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손빨래를 하더라고. 그러면 이게 탈수율이 안 들리면 이게 잘 안 닦이거든. 그래서 자, 봐봐. 깨끗한가? 선생님 얼굴처럼? 비웃지 마. 자, 봤어요? 우리 좀 달달합니다. 끊겠다. 지금 봐봐요. y는 ax제곱은 지수함수죠. 내가 y는 2x제곱을 가지고 할 건데요. 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라고 했는데 아까 좀 봤어요. 얘를 로그로 표현하면 x는 로그. 자, 요 밑은 그대로 로그함수에서 밑이 됩니다. y가 되는데요. 아직은 역함수를 안 한 거예요. x랑 y를 바꿨을 때 역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y는 로그 ax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 y는 2x제곱을 그려볼게요. 예전에는 점 두 개를 얘기했거든. 힘들어 보여. 그래서 점 하나로 쭉 줄일게요. 점 하나와 점근선만 가지고 그리세요. 그럼 어떤 점이겠냐? 정해 0,2라고 1,2 어떤 점을 강조하겠냐? 0,1이지. 왜냐면 a가 바뀌어도 0,1은 안 바뀌잖아.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고요. 이거를 역함수를 하려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은 얘가 1, 그러니까 요 점이 1,0으로 가겠죠? x랑 y는 바뀌니까. 그리고 요 부분은 얘가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갑니다. 다만 얘가 y축을 넘어가면 안 돼요. 원래 이 지수함수는 0,1과 점근선이 x축은 y는 0이었거든요. 그 역함수인 로그함수는 1,0을 지나고 점근선이 y축이고요. 그것을 x는 0이라고 합니다. 이게 점근선입니다. 근데 밑이 1보다 클 때 얘 증가하는 함수였죠? 로그 함수도 똑같이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맞죠? x가 커지면서 y도 커지는 증가하는 함수. 그러니까 증가 함수가 밑이 1보다 크면 지수 함수도 증가하고요.
로그 함수도 증가합니다. 다음 이번에는 y는 2분의 1 x의 그래프는 이런 감소함수의 그래프죠. 역시 0,1 지나는데요. 이걸로 뭘 그리냐면 y는 2분의 1의 x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여.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게 좀 잘 못 그렸다. 대충 그릴게. 이 그래프는 요 점을 시작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잠깐만. 미안해. 요 그래프는 여기에 대하 대칭 이동하니까 이렇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사실 요 그림은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할게요. 얘도 똑같이 y는 x에 대한 대칭성 역함수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얘를 보니까 얘가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x잖아. 이 마이너스 1은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서 이렇게 간 거니까 x축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아까요.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이걸 그릴 때는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1,0 지난 건 똑같고요. 정문선 똑같은데 감소함수가 됩니다. 아마 요 길이들은 전부 다 요 길이랑 똑같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제 로그 함수 시작할 때 그래프의 개형 정문선하고 1,0으로 이런 그래프 그렸죠.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그렸죠. 이 두 개의 개형 기억하는 것부터 과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 역함수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선생님이 정석으로 해볼게. 그러면 얘가 x는 로그 7의 y 한 다음에 x랑 y랑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한 번에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위치 7이 그냥 그대로 가죠. 지수는 로그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y는 3의 x제곱의 역함수 어떻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y는 로그 3의 x 이거 쓰면 된다.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밑은 얼마죠? 로그 함수의 역함수는 입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 함수. 이렇게 쓰십니다. 오케이? 다음. 이거 안 할게요. x에다 3분의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안 할게요. 대신 이걸 할게요. 여러분들. 요거 4개 잽싸게 풀어주십시오. 채점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자. 확인할게요. 이 중에 하나가 틀렸네요, 이거. 이런 섬세한 것에서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로그함수는 0,1이 아니라 0,0을. 그러네요.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점이 딱 그거예요. 어? 어. 다 속았네요. 아유, 언니도 속았네요. 자, 로그함수는 0,0. 지수함수가 y좌표가 1입니다. 그리고 언니는 정근선은 y축입니다. y축이에요. 정근선이 y축이에요. 요거 너만 딴 데서 들었다. 자, 잘했네. 잘했어요. 좀 알려줘, 채원이 좀. 자, 그리고 봐봐. 지금 정의역이 양실수죠? 그 밑에다 쓰세요. 내가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그렸거든요. 얘가 정의역이 양이 실수입니다. 요점이 뭐죠, 요점이? 채원아, 이게 뭐라고? 1,0. x좌표가 1입니다. 그런데 치역을 보세요. 실수 전체죠. 그것도 지수함수와 반대입니다.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고 치역이 양이 실수거든요. 역함수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적어주세요.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됩니다. 다음. 그 로그함수를 이용해 다함수의 대소관계를 구하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여기 3이었으면 좀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로그 3에 이렇게 가면 2의 세제곱 8이 되죠. 그러면 3이 1보다 큰 수니까 증가하는 함수이고 얘가 크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얘는 3이 아니라 2죠. 그럼 여기는 얼마죠? 4가 되니까 이번에는 얘가 크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4분의 1과 4분의 1 밑이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진수가 큰 쪽이 작고요. 작은 쪽이 커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요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 1번은 뭐 차이는 없습니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근데 2, 3번은 3번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것은 y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라는 것을 철칙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 y는 로그 2x 플러스 3이 있는데 이거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가 넘어갈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뀌고 얘도 부호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그냥 바로 설명하고 싶었나 봐요.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리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가시죠. x축의 대칭 이동은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어요. y축 대칭 이동은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죠.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바꿔주시고요. y는 x의 대칭 이동하면 역함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치수 좀 이따 설명할 건데요. 지금 보세요. 이거 4개 해주세요. 식만 구하라고 했죠? 자. 보십시오. 보게 들어봐요. 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라고 했는데요. 한번 내가 그림의 모양하고 평이동된 식하고 좀 비교 좀 해볼게요. 원래
선생님 계속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y는 5분의 1에 미시 1보다 작아서 감소하는 함수예요. 요 점이 뭐라고요? 1,0입니다. 1,0이에요.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하면 얘가 두 칸 가겠죠? 마이너스 1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정근선 이동했죠? 정근선은 얘가 0이 되는 곳이 정근선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해서 x는 0이었던 정근선이 x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곳이 정근선입니다. 지수함수에서는 그냥 여기에 이렇게 b가 있으면 이게 그대로 정근선이었죠. 여기서도 직접 뽑아낼 수 있는데 여기가 0이 되는 곳이 정근선입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하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1 요 점을 가지고 정근선 인식하시면서 감소하는 그래프 그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는 식만 쓰라고 한 거거든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정근선 x는 마이너스 1을 바로 뽑아낼 것. 오케이? 다음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x축이니까 y에다 마이너스 y를 붙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그래서 넘어갑니다. y는 근데 마이너스 로그 이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이쪽으로 가면 얘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죠. 그럼 뭐가 되죠? 5가 되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정말 5x제곱처럼 증가하는 함수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정답을 y는 로그 5의 x제곱이라 x라고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은 y는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냥 놔두세요. 그럼 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y축에 대해 대칭 이동 하라고 한 거잖아. 5분의 1의 x제곱 6, x가 6이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대칭 이동 했어요. y축.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마이너스 y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 원래 있던 마이너스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 오케이? 넘어갈게요. 다음. 다음 함수의 그래프 그려라 꼭 그려주시고요. 최대값, 최소값. 429번과 430번. 429번은 미시 4니까 증가하는 함수거든. 증가하는 함수고 얘가 x값의 범위가 4분의 1부터 64까지. 원래는 저 멀리 있거든요. 그냥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에서 어디에서 최대값을 갖습니까? 니은. 어디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기역. 그래서 만약에 최대값을 먼저 쓰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x에다 얼마를 대입해야 돼요? 64를 대입해서 로그 4의 64가 얼마입니까? 3이죠. 최소값은 로그 4의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1차식 정도가 나오면 양 끝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같습니다.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여기서 최소값, 여기서 최대값. 다음. 자, 요 그래프에서는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1,0 지나고요.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얘가 64분의 1 여기서부터 8까지 이 그래프를 이만큼이에요. 그럼 여기서 최대가 되고 여기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는 로그 8분의 1에 64분의 1 하면 이거 좀 이렇게 합시다. 로그 8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에요. 얘는 2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 로그 2의 2 얼마가 되는 거죠? 이 값이? 2가 되죠? 최대값입니다. 최소값은 여기다 쓸게요. 로그 8분의 1에 8분의 1이어서 그냥 얘가 죄송합니다. 8이죠. 8.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비슷한 문제들이 요거는 지금 숙제가 52, 53에 남아있는 문제는 몇 개 안 돼요.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건너뛰세요. 54, 55는 건너뛰세요.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봐봐요. 지금 여기 1, 2, 3, 4, 5번, 6번, 5번 설명했습니다.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랑 반복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지수 함수 공부했던 그 패턴대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5번 보세요. 얘 역함수 만들어 볼게. 얘 역함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로그 지수를 바꾸려면 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y 플러스 3 이렇게 할게요. 응?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x 플러스 a가 4에 y 플러스 3이 되고 a는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a는 넘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해주면 되나요? x랑 y랑 바꿔주면 되죠. 이게 돼요. 그럼 봐봐. 지금 4 똑같이 있고 x 다음에 b가 얼마인 거야? 3이지? 그 다음에 a는 얼마인 거예요? 1이죠? a 플러스 b는 4. 자, 그러면 순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x의 반응으로 p만큼 평이 되었고요. p만큼 평이 되었던 이 아이가 지수함수가 되면 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이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이 이동했던 이 아이가 지수함수가 되면 y-q라고 놓고요. 로그 그럼 x-p는 a의 y-q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대로 놓고 y랑 x만 바꾸고 x축의 방향으로 q만큼 y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 이동하는 거죠. x축 방향으로 q만큼 y축 방향으로 지금 이게 얘의 역함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타당한가요? x랑 y랑 모두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그냥 다이렉트로 가고 싶다면 얘를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a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y는 지금 4에 x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a를 위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 이동하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많지 않으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얘가 y는 a에 x 마이너스 q 플러스 p 이렇게만 해주면 되거든요. p하고 q의 위치만 바꿔주시면. 만약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빨리 푸느냐의 차이니까요. 다음 역함수가 좀 많네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동시에 하나에다 그릴 겁니다. 거기 찾는 연습들이요. 연수는 이따가 선생님이랑 학습 상담 좀 합시다. 왜 갈라고? 너 나 싫어? 내가 좋아? 나 장가 갔어. 어쩌려고? 응? 자, 이거는 이건 안 할 거예요. 그냥 대소관계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고요. 자, 8번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7번이 최대 최소가 있을 텐데 이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가 몇 차식이에요? 요 진수가 x에 관한 1차식이죠? 증가하거나 감소할 겁니다.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하죠. 그러면 3일 때 x가 3일 때 최소값을 갖고요. x가 11일 때 최대값을 가지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8번 보겠습니다.
어, 우리 예언하셨어요? 지금 진수의 2차식 나오는 거 예언하셨을까요? 지금 봐봐요. 진수의 2차식. 그리고 최대차수. 예언하셨어요? 어, 자, 그러면 봐봐요. 얘가 증가하는 함수니까 얘가 최대일 때 y도 최대이고 얘가 최소일 때 y도 최소야. 어?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fx라고 놓고 fx가 뭐 3부터 81까지다. 어? 그러면 요 노랑이 3일 때 최소가 되는 거고 1이네. 81일 때 최대가 된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일단 이 fx의 범위를 구해야 되겠죠? 어? fx는 이렇게 그냥 해버릴게요. 맞죠? 그러면 2,2가 꼭지점인데 여기가 2야. 마이너스 3과 3. 응?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일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3 여기다 집으면 마이너스 5의 제곱 25. 그러니까 여기가 27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2가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fx는 이렇게 되죠. 맞을까요? 팔이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면 이 봐봐. 로그 지금 3에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볼게요. 맞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27. 2를 집어넣으면 2. 그러면 이때 최소값은 로그 3의 2가 되고요. 그쵸? 최대값은 로그 3에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고 곱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일 때 최소값 이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일 때 최소값이 얘가 되는 거고요. 최대값이. 그러면 얘는 3이니까 정답이 3 로그 3의 2 이런 정답이 돼요. 오케이? 다음 마지막 9번. 지금 10번은 못해요. 10번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됩니다. 같은 최대치수지만.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이 아마 수요일 날인데요.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에서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이 다 끝납니다. 이번 달 내에 로그 함수를 다 끝내야 돼요. 조금 늦습니다. 삼각함수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 시간이 안 나오네요. 지금 로그 3의 x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그 3의 x를 p라고 치환하고요. t의 범위가 로그 3의 1은 0이고요. 얘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을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1, 마이너스 그래서 1, 마이너스 1에서 t가 0일 때 하고요. 3일 때. 그러면 여기서 최소값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최대값은 3을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얘가 3 빼기 1은 2, 4 빼기 1이니까 3이 되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비슷한 패턴들이죠. 근데 10번에서 지수함수에서 안 나왔던 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입니다. 숙제도 여기까지예요. 유형 1번부터 9번까지 해주십시오.